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68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작은 원룸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명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했죠. 이곳으로 이사 온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평생을 살았던 시댁은 이제 남의 집이 되었고 자식들 곁에 있고 싶어도 부담이 될까봐 스스로 물러나 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앉아 명수는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사고 오후엔 큰딸 수진이네 집에 들러 손녀 서연이 얼굴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벌써 일주일이나 보지 못했으니까요. 예전엔 매일 보던 손녀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어려워졌습니다. 명수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죠. 이런 평온한 아침이면 늘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은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었거든요. 지금은 혼자지만 그때의 습관들이 여전히 명순의 하루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명수는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은 언제나 홀로였지만 그다지 쓸쓸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지하철 안에서도 명수는 조용히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대견하기도 했죠. 시장에 도착해서 명수는 평소처럼 신선한 채소들을 골랐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 딱 혼자 먹기에 적당한 양이었죠. 가끔은 수진이네 식구들 목까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요즘엔 그런 호의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자제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명순의 관심과 사랑이 부담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명수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수진이와 민호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장을 보러 나올 때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다녔었죠. 그때는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입맛에 맞춰야 했고 시어머니 입맛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지금은 오직 혼자만을 위한 장복이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죠. 명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자신도 예전엔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조차 드물어졌으니까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수는 문득 멈춰섰습니다. 손녀 서연이의 생일이 내일이라는 걸 기억해낸 거죠. 선물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형편으로는 큰 선물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서연이에게는 할머니가 특별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명수는 작은 문구점에 들러 예쁜 색연필 세트를 샀습니다. 그리 비싸지도 않았고 서연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포장지까지 정성스럽게 싸달라고 부탁하며 명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점심을 간단히 해 먹으며 명수는 내일 수진이네 집에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리 전화를 해야 할까 하다가 그냥 깜짝 방문하는 게 어떨까 싶었죠. 예전엔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딸의 집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손녀 생일에 할머니가 찾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오후 시간 명수는 집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늘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습관이었죠. 정리하다 보니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수진이와 민호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다고 명수는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둘째 아들 민호에게서 안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라는 짧은 인사였지만 명순에겐 하루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명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명순의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녀 서연이의 생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정성스럽게 포장한 색연필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서연이가 예쁘다고 했던 할머니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명수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어 넘겼고 연한 화장까지 했습니다. 손녀 앞에서 예쁜 할머니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서연이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서 명수는 선물 포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리본이 삐뚤어지지 않았나, 포장지에 구겨진 곳은 없나 꼼꼼히 살펴봤죠. 손녀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니 완벽해야 했습니다. 비록 비싸지 않은 색연필이지만 할머니의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수진이네 집으로 가는 길, 명순의 마음은 한층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서연이가 색연필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고른 선물이라고 말해주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명수는 다른 승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명순도 예전엔 수진이와 민호를 그렇게 안고 다녔었죠. 그때가 참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모든 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명수는 딸이 이런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한편으론 기뻤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키운 딸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명수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수진이가 반가워할까요? 요즘 들어 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손녀 생일이니까 분명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수진이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명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미리 하지 않고 온 게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손녀 생일에 할머니가 깜짝 방문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차가운 것 같았지만 명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나야, 엄마야. 서연이 생일이라 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명순에게는 길게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왜 미리 연락을 안 하시고 오셨어요? 수진이의 첫마디가 핀잔이었습니다. 명수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깜짝 선물이잖아. 서연이 어디 있어? 할머니 왔다고 전해줘. 지금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중이에요. 엄마,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수진이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제야 집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있는 것 같았죠. 아이들의 즐거운 목소리와 함께 어른들의 대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럼 잠깐만 들어가서 서연이한테 인사하고 선물만 줄게. 금방 나올 테니까. 명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은 좀 곤란해요. 다른 엄마들도 와 있고 아이들이 정신없어서 좀 이따가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명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키워낸 딸이 손녀의 생일에 온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다니. 집안에서는 여전히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서연이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죠.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명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어요. 할머니 왔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서연아. 명수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따뜻한 품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반겨주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선물 가져왔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할머니가 서연이 위해서 특별히 골라온 선물이 있지. 명수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색연필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명순도 행복했습니다. 와, 색연필이다. 예쁘다. 고마워요, 할머니. 이걸로 할머니 그림 그려줄게요. 그 순간 수진이가 서연이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친구들이 기다려. 빨리 들어가자. 할머니께 감사 인사하고. 할머니도 같이 들어와요. 케이크도 있어요. 서연이가 명순의 손을 잡아 끌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막아섰습니다. 엄마, 다음엔 미리 말하고 오셔. 요즘 바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기 싫고요. 수진이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특히 민폐라는 단어가 명순의 가슴을 찔렀어요. 명순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부담인가? 그냥 얼굴 보러 온 건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서연아, 할머니 가볼게. 생일 축하한다. 색연필로 예쁜 그림 많이 그려. 명수는 애써 웃으며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는 아쉬워하며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수진이가 재촉하자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명수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손녀의 생일에 할머니가 찾아간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명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연이가 기뻐하던 모습만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적어도 손녀만큼은 할머니를 좋아해 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만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명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손녀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민폐만 끼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가 선물을 좋아해 준 것만은 다행이었죠. 저녁을 혼자 먹으며 명수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명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진이의 차가운 반응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죠. 이날 저녁 명수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가 이어지다가 사회면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소식이 명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1살 서빈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심장 판막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수술비 마련이 어려워 치료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향해 씩씩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수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현재까지 모인 후원금은 목표액의 15%에 그치고 있어 서빈이의 수술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스는 이어서 서빈이의 어머니 혜원 씨와의 인터뷰를 보여줬습니다.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엄마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말도 잘 안 해요. 이렇게 착한 아이가. 제발 도와주세요. 명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손녀 서연이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뉴스가 끝난 후에도 명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자꾸만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창백하면서도 밝게 웃던 모습, 그리고 절절하게 호소하던 어머니의 모습까지. 명수는 일어나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서빈이라는 아이만 맴돌았어요. 명수는 문득 자신의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파트도 있고요. 내 돈으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명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지는 거였습니다. 며칠 전 수진이에게 상처받았던 마음도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도 조금씩 사라져 갔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명수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정확한 정보부터 알아보자고 말이에요.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동네 도서관에 가면 직원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젊은 직원에게 부탁해 관련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서빈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수술비는 2억 원 정도가 필요했고 현재까지 모인 돈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죠. 명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8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팔면 5억 원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선뜻 결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돈은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자식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돈이었고요. 명수는 며칠 더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다시 뉴스에서 서빈이 소식이 나왔어요. 아이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내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그 순간 명순의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명수는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아파트 매매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파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텐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명순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일주일 만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명수는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있던 예금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총 5억 5천만 원의 돈이 모였습니다. 명수는 그 돈을 들고 서빈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 재단 사무실을 찾아가서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요. 이 돈으로 서빈이가 수술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명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돈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기부를 마치고 집으로. 아니, 이제는 집이 아닌 곳으로 돌아가면서 명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지만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나는 이제 필요 없다. 하지만 저 아이는 살아야 한다.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살면서 가장 가벼운 짐을 지는 날이 오늘이네. 기부를 마친 명수는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완료되면서 일주일 안에 이사를 나가야 했거든요. 평생 모은 가재도구들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명순의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꼭 필요한 옷가지와 약간의 생필품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동네 복지관에 기증하기로 했어요. 가구며 전자제품이며 모든 것이 이제 필요 없었으니까요. 이사 나가는 날 명수는 잠시 둘째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 곳이 필요했거든요. 민호야, 엄마야. 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 잠깐 너희 집에 머물 수 있을까? 며칠만.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집을 정리했거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할게. 엄마, 집을 정리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팔으셨다는 건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수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싶었어요. 응, 팔았어. 잠깐만 머물게 해줘. 엄마, 잠깐만요. 그 큰 결정을 왜 혼자 하셨어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명수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며칠만 부탁한다.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아내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넉넉하지 않아서요. 아이들 학원비며 대출이자며. 사실 저희도 빠듯해요. 그때 며느리 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저희도 넉넉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텐데요. 명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괜찮다. 미안해요. 형편이 나아지면.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인터넷으로 고시원을 알아봤지만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처음 가본 찜질방이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명순처럼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시원 하나를 찾아 계약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고 방 크기는 겨우 침대 하나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명순에게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고시원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옆방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 같았어요. 명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 순간 명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이름이 뉴스에서 봤던 그 아이의 이름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용기를 내서 옆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문이 열리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서빈이라고 부르신 게? 네. 아, 제 아들 이름이에요. 왜 그러세요? 혹시 심장병으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저는 이명순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김혜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혜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명수는 혜원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원은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빈이 수술받을 수 있대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모든 수술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명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기부가 정말로 이 아이를 살렸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누가 그런 큰 돈을. 정말 감사해요. 혜원은 계속 감격해했습니다. 명수는 자신이 그 후원자라는 걸 밝히고 싶었지만 익명을 원했던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명순과 혜원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가 되었거든요. 혜원은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명수는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어서. 나도 그래. 혼자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며칠 후 서빈이 수술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혜원은 병원에 가면서 명순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어르신도 서빈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명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도운 아이를 직접 만나고 싶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명수는 혜원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혼자 사시게 되셨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나온 거야. 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내가 한 일을 이해 못하겠다는구나.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명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혜원에게 자신이 서빈이의 후원자라는 걸 털어놨어요. 어르신이 서빈이를. 혜원은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은혜라니. 나도 보람 있는 일 할 수 있어서 기뻤어. 그런데 가족분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왜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했냐고. 그 돈이 원래 자기들 것이었다고. 혜원은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어르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봐. 노망난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혜원은 명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천사예요. 제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고요.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어르신이 하신 일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혜원의 말에 명수는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으니까요.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태어난다고 했지. 그런데 왜 나는 자꾸 그걸 잊게 되는 걸까? 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명순이 기부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명순에 대한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저 나이에 그런 큰 결정을 혼자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자식들이 얼마나 섭섭할까. 미리 상의라도 했어야죠. 요즘 노인들 사기 많이 당한다던데 혹시 속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본인 돈인데 어떻게 쓰든 자유 아닌가요? 오히려 존경스럽네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명수는 이런 댓글들을 혜원이 보여주는 핸드폰으로 보면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가 직접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 이런 곳까지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수진이는 좁은 고시원 방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만해. 혼자 있기엔 충분해.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원망도 느껴졌어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이 나이에. 그때 수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지금 장모님이랑 얘기 중이야. 응? 아직 결정 못했어. 수진이는 전화를 끊고 명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갑자기 왜? 이런 곳에서 혼자 계시게 둘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명수는 수진이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하는 말일까요? 괜찮다고 했잖아.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하지만 명수는 거절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호의는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민호도 찾아왔습니다. 형제가 상의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형과 상의했는데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괜찮다. 엄마,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결국 민호도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더욱 실망했어요. 너희들 체면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체면이 아니라. 엄마, 정말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명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걱정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 와중에 혜원이 명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뭐? 서빈이도 어르신을 좋아하고 저도 어르신이 엄마 같아요. 혜원의 말에 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나이가 뭐 중요해요. 저도 엄마 없이 컸거든요. 어르신이 정말 엄마 같다고요. 혜원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짐이 될 텐데. 짐이라니요. 오히려 제가 도움받고 싶어요. 서빈이도 할머니가 있으면 좋아할 거고요. 명수는 혜원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호의를 받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괜찮겠어? 물론이죠. 어르신이 제 아들 생명 구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명수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원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서빈이가 퇴원했습니다. 명순도 혜원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서빈이는 건강해진 모습으로 명순을 반겼습니다. 명순 할머니, 저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아프지 마. 할머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서빈이의 순수한 초대에 명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혜원의 집은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서빈이랑 저랑 함께 살아요. 하지만 방이 부족할 텐데. 괜찮아요. 서빈이랑 한 방 쓰고 어르신은 다른 방 쓰시면 되니까요. 명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될까요? 어르신, 제발 받아주세요. 저도 외로웠거든요. 혜원의 간절한 부탁에 명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패 끼치지 않을 정도로만. 패라니요. 정말 고마워요. 혜원은 기뻐하며 명순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품이었어요. 그날부터 명수는 혜원과 서빈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피부치라고 다 가족이 아니구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명수는 서빈이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평온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명수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명순이 혜원의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서빈이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명순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사주신 색연필로 그린 거예요. 그래, 우리 서빈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네, 나중에 커서 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그림도 많이 그려드릴게요. 서빈이의 순수한 말들이 명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진정한 할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혜원도 명순을 진짜 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혜원이 명순을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얼마 전부터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뭐든 좋아. 혜원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그럼 오늘은 서빈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일게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명순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수진이나 민호와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눈 지 오래되었거든요. 명수는 서빈이와 함께 숙제도 도와주고 책도 읽어주었습니다. 서빈이는 명순의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할머니, 옛날에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많이 달랐단다. 할머니는 어떤 어린이였어요? 할머니도 너처럼 착한 어린이였지. 서빈이는 할머니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명순도 손자를 돌보는 기분이 들어서 행복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세 사람은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서빈이는 학교 이야기를, 혜원이는 직장 이야기를, 명수는 동네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명순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자식들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수진이와 민호는 명순이 혜원의 집에서 산다는 걸 알고 나서 더욱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순과 혜원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이명순 어르신과 김혜원 씨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명순은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나간다니. 우리 이야기가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어르신의 기부와 그 후의 삶,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혜원이 명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명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서빈이 이야기도 나가는 거죠? 네, 서빈이의 회복 과정과 어르신과의 인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빈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좋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명수는 다큐멘터리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촬영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명순의 일상, 혜원과 서빈이와의 생활, 그리고 기부에 대한 진솔한 인터뷰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어르신은 왜 그 큰 결정을 내리셨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그 아이가 더 필요한 시간이 많으니까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죠. 가족들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명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이와 민호의 차가운 반응이 떠올랐거든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촬영 중에 혜원과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이제는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서빈이에게도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요. 서빈이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할머니는 천사예요. 저를 살려주셨고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세요.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명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이 끝나갈 무렵 PD가 명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죠. 혈연이 아닌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더 소중할 수도 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수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어요. 과연 자식들이 이 방송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명수는 혜원과 서빈이와 함께 방송을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는 날, 명순과 혜원, 서빈이는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명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려졌을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거든요. 할머니, 떨리세요? 서빈이가 명순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조금 떨린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정말 멋있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예요. 방송이 시작되자 화면에는 명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혜원의 집에서 서빈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 함께 요리하는 모습, 그리고 진솔한 인터뷰 장면들이 차례로 이어졌어요. 명수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왔다. 서빈이가 신나하며 소리쳤습니다. 혜원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 속 명순의 모습은 생각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새로운 생활을 이야기할 때도 떳떳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명순 어르신의 선택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명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질 줄은 몰랐거든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명순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옛 이웃들에게서 연락이 쇄도했어요. 명순아, 방송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언니, 존경스러워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명순 언니 같은 용기를 가져야겠어요.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혜원이 핸드폰으로 댓글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죠.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네요. 저도 이런 할머니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기다리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와 민호에게서 말이에요. 명수는 조금 섭섭했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평소처럼 혜원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명순을 알아봤어요. 어머니, 어제 텔레비전에 나오신 분 맞죠? 정말 훌륭한 일 하셨네요. 존경합니다. 저희도 어머니 같은 마음 가져야겠어요. 명수는 어색해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이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서연이와 함께였습니다. 혜원 씨죠? 저는 명순 어머니의 딸 수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명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이곳까지 찾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서연이가 명순을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제 텔레비전에 나오신 거 봤어요.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봤구나. 명수는 손녀를 안아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손녀의 따뜻한 체온이었어요. 수진이는 혜원과 서빈이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마운 걸요. 혜원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수진이는 명순 옆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제 방송 봤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봤구나.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명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딸의 진심 어린 사과였거든요. 뭐가 미안해. 괜찮다.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라도 이해해주면 되지.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엄마를 영웅이라고 하던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엄마를. 그때 민호도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까지 함께 왔어요. 작은 집이 갑자기 북적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호도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방송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명수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해해주니까 고마워. 하지만 나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 엄마가 뭘 미안해 하세요? 미리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것. 그때 명수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너희 명의로 돈을 좀 남겨뒀어. 네. 명수는 가방에서 통장 2개를 꺼냈습니다. 수진이와 민호 명의로 각각 5천만 원씩 저축해둔 통장이었어요. 이건 언제 만드신 거예요? 기부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뒀지.
너희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쓰라고. 수진이와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는 우리한테 줬던 걸 우리가 먼저 버렸네.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진짜 효도할게요. 효도는 무슨, 그냥 가끔 얼굴 보러 와줘. 그때 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자식분들이 모시러 오셨으니까. 아니에요. 수진이가 혜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가 엄마를 모시고 싶지만 엄마가 행복한 곳에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좋아요.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대신 자주 찾아뵐게요. 정말 자주요. 명수는 두 자식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서빈이가 서연이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며 친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끼리도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수는 혜원과 함께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와 민호 그리고 손주들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슈퍼맨이에요. 남을 도와주고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서연이가 일기에 쓴 글을 읽어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